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7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벼의 이삭이 늘어진 모습을 본뜬 자, 벼화 부숫자죠. 다음은 손에 새를 들고 있는 모습, 자확에서 음을 빌린 거둘확, 벼를 거두는 거죠. 거둘확. 다음은 벼화 옆에 발알희에서 음을 빌린 드물희, 벼를 바라는 것은 참 드문 일이다. 희박하다. 드물희.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빌공, 구멍혈 부수에서 빌공, 허공을 뜻하죠. 아홉구에서 음을 빌린 영구할 구, 궁구할 구, 탐구하다 뜻이 되죠. 다음 구멍혈 안에 몸이 들어가서 몸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다할궁, 궁할궁. 다음 구멍혈 밑에 개견, 개가 굴뚝에서 튀어나왔다 해서 굴뚝돌,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 갑자기 돌. 다음은 벌레가 쌀을 훔쳐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쌀벌레에서 훔칠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굴뚝창에서 음을 빌린 창창, 구멍혈 부숫자죠. 다음 소리음 밑에 걷는 사람인, 음악이 맞췄다 해서 마침내 경, 혹은 매울 뭡니까 설립이 문신 넣는 모습에서 문신을 맞췄다 해서 노예에게 머리에 문신을 맞췄다 해서 마침내라는 뜻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침내 경.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죠. 서로 두 사람이 서서 서로 싸우는 모습, 승부를 겨루는 모습에서 다툴 경자입니다. 다음은 시초단에서 음을 빌린 시초, 시초라는 것은 처음 생기는 꼭대기죠. 시초단에서 음을 빌린 발을 단 혹은 끝단이 되죠. 끝단. 다음은 매울신 밑에 무거울 중의 생략자로 구성된 형성자 남자아이 종이죠. 아이 동자가 된 겁니다. 아이 동. 그 다음 땅 위에 큰데 서 있는 모습에서 설립 부숫자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 아우를 병자죠. 아우를 병. 병행하다, 병합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은 소리음 밑에 열십. 한 곡이 끝났다. 한 곡이 끝난 것이 일장이 맞췄다 해서 일장이 되죠. 걸장이 되죠. 걸장. 벼화, 거둘확, 드물희, 빌공, 영구할 구, 다할 궁, 궁할 궁, 갑자기 돌, 굴뚝돌, 훔칠 절, 창창, 구멍혈, 마침내 경, 다툴 경, 끝단, 발을 단, 아이동, 설립, 아우를 병, 글장. 오늘 수업 볼까요? 대죽. 대죽은 건문이나 갑골문이나 소전의 자연을 보면 대나무 잎허리 모양 그대로 그려놨죠. 대나무는 뭐를 합니까? 뭐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뭐 또 대나무를 깎아서 편지를 쓴다든가, 또 대나무의 성질이 아주 강하죠.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게 대죽이죠. 대죽. 대죽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대나무 줄기를 길게 하지만은 밑에 글자가 있을 때는 점으로 아주 짧게 축약시키죠. 마땅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대죽. 여기서 혼돈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대쪽간은 사이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마찬가지로 대나무를 깎아서 대쪽, 여기 대쪽간도 되고 편지간도 되죠. 여기다가 사이에다 편지를 썼기 때문에 편지를 간차를 합니다. 대쪽간, 편지간. 다음
대롱관은 벼슬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밑에 관청관, 벼슬관, 그죠? 위에 대나무, 뭡니까? 대나무로 대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리 같은 악기는 뭡니까? 관악기를 하죠. 관악기. 대나무로 만든 악기죠. 대롱관. 대롱관, 피리관. 그 다음에 힘줄 근자는 밑에 고기육 보입니까? 고기육. 위에 대죽. 아주 고기가 힘줄이 있는 모습이죠. 대나무는 힘줄이 많은 데서 여기서 힘줄이라는 뜻으로 된 겁니다. 힘줄근, 근육할 때 힘이 있는 거죠. 힘줄근. 잘 만들어진 글자죠. 그 다음 대답, 답은 합할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입성 발음, 중국인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띠로 발음됐죠. 대답할 답, 답. 이거는 입성 비읍 받침 짧게 발음 나는 거죠. 리얼 기역 비읍은 짧게 발음 난다. 합에서 음을 빌린 대답, 답. 그러니까 대답할 때는 뭡니까? 마치 뭐가 합치듯이 소리가 나는 거죠. 다음 도타울, 독은 대죽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말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두텁다 이 뜻이 된 거죠. 도탑다, 돈독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도타울, 독. 다음 무리 등은 대죽 밑에 절사도 되지만 뭐라 했어요? 관청시라 했죠. 관청시. 관청에서 죽간에 문서를 쓰는 그걸 부류를 등급을 정하는 데서 무리 등, 등급 등이 된 겁니다. 관청에서 뭐 일을 사무 처리할 때 등급을 정하는 데서 무리 등, 가틀 등이 된 글자입니다. 대촉간, 대롱관, 힘줄근, 대답답, 도타울, 독, 무리 등은 대죽붓으로 구성된 자다. 자, 대죽붓으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글자가 그 부수에 해당되는 자가 많다는 것은 형성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법은 법자, 이 술의 것자가 빠진 거죠. 법범에서 모범할 때 법범은 위에 법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수레가 고대에는 아주 큰 일로 수레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희생양을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서 아주 법범, 여기서도 뭡니까? 앞에 범할 범자도 생겨났죠. 법범 택시할 때 쓰죠. 부적부는 붙일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붙일부는 송부한다, 보내다 하는 거죠. 마디초는 손이잖아요. 보내 붙인 준다는 뜻인데 위에 대죽이 들어가서 부적부, 부적은 뭡니까? 그 점장이들이 붙여가지고 액을 면하게 하는 게 부적이죠. 또 다른 말로 부절부도 됩니다. 부절 뭡니까?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부절, 병기를 얻을 때 임금한테 가서 받는 부절, 부절부, 부적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부칠부, 거기에서 따라 병사를 내주겠죠. 다음 문서부는 넓을 부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문서부가 왜 문서부가 돼요? 대죽이 편지를 글을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을 부는 아주 두루 한다는 거죠. 두루. 그 본뜻은 원래는 부절입니다. 부절. 아까 했던 요 부적할 때 부절. 믿는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절부 혹은 문서부가 된 겁니다. 문서부, 요거는 장부부가 되죠. 요거는 부적부, 부절부가 되고, 이거는 문서부, 장부부. 사물을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대나무에다가 기록하는 거다. 다음 샘사는 재밌는 글자입니다. 소전의 장에 보면 양손이고 위에 눈목 있고 대죽 있죠. 여기 뭐냐면 손으로 주판을 퉁기는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죠. 회의자입니다. 주판을 퉁기니 손으로 주판을 퉁기기 때문에 계산하다는 뜻이 나온 겁니다. 샘산, 계산산. 자, 웃음소자는 대죽 밑에 요염할 요자죠. 요염할 요자는 큰 데에서 몸이 이렇게 틀려져 있죠.
예, 뭡니까? 대나무에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대나무가 흔들리죠. 예, 굽은 모습이죠. 예, 그래서 대나무가 흔들리듯이 웃을 때 어떻습니까? 몸을 막 휘저서 가면 웃잖아요. 기뻐서 얼굴을 펴고 이를 드러내고 웃는 걸, 이게 바로 웃음소자죠. 웃음소는 요염할 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러니까 요염할 요, 일찍 죽을 요자도 되죠. 요염할 요자, 웃는 걸 어떻게 웃겠어요? 요염하게 웃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웃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웃어야지, 웃는데 그 모습이 웃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 그런 거는 좀 상상할 수 없죠. 요염하게 웃어야 된다. 문서적은 빌릴 적에서 음을 빌렸다. 문서적 입성 발음이죠. 중국에서는 지로 발음했네요. 문서적은 빌릴 적. 그러면 옛날에 책은 서로 빌려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대죽은 편지니까, 문서니까, 문서도 되고 편지도 되니까. 문서적은 빌릴 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법, 범, 부적, 부, 부절부, 문서부, 장부부, 샘산, 계산산, 웃음소, 문서적은 대죽부수에서 구성된 글자다. 대죽부수는 대나무의 도구, 피리, 편지, 대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자, 대죽으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리적은 말미암을 위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요 적자가 입성이니까 디로 발음됐죠. 디. 여기다가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시험시험 갈착을 하면은 갈적이 되죠. 회제 이연적 선생할 때 이 적으로 발음됩니다. 그죠? 근데 중국 발음은 입성이 없으니까 디로 발음하는 거죠. 피리적은 말미암을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피리적 어디 나옵니까? 옛날 우리 그 신라시대 때 만파식적 할 때 피리적자죠. 다음 마디절은 지혜로 발음됐죠. 지혜. 곧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리얼 기억 입성이죠. 마디절은 곧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요 곧적은 뭡니까? 꿇어 앉아 음식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대나무 마디에서 마디절, 또 명절절, 계절절이 되죠. 계절이 딱딱 마디가 지니까. 유사 발음은, 유사의 뜻은 거기에 적합한 데서 온 거죠. 뭐 전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다음 차례제는 아우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아우제의 본뜻이 차례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묶어진 순서가 차례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죽이 들어가서 차례의 뜻을 댔다. 그 뜻을, 아우의 뜻을 살려가지고 차례의 제자가 되는 거죠. 꾀책은 가시자에서 음을 빌렸다. 꾀책은 입성이 없으니까 처로 발음됐네요. 처는 가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뜻은 대나무로 만든 채찍이죠. 채찍. 꾀책, 채찍책, 꾀를 쓴다. 왜 꾀책이 되느냐? 우리 그 점장이들 보면은 상가지를 던지잖아요. 상가지 던져가 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꾀책이 됐다. 다음 대죽은 부수자죠. 대나무 줄기와 잎의 모습을 본던 자. 근데 입성이 없으니까 주로 발음됐죠. 주. 쌓을축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로 발음됐죠. 악기축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위에서 악기축에서 나무목이 들어가서 뭐를 쌓았겠어요? 나무를 쌓은 거겠죠. 쌓을축은 본뜻은 원래 담장을 쌓는 겁니다. 옛날엔 담장을 어땠어요? 판자 쪽으로 이렇게 막았죠. 나무로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무 안에다가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쌓다 이 뜻이 된 거죠. 쌓을 축은 악기 이름 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피리적, 마디절, 차례제, 꾀책, 대죽, 쌓을 축은 대죽부수로 구성된 자이다. 자, 오늘 학습한 자 복습해 볼까요? 대죽 밑에 사이간, 사이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쪽간, 편지간. 그 다음 벼슬관, 관청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롱관,
다음은 대죽과 힘력, 고기육. 아주 힘줄이 있는, 아주 힘이 센 모습에서 힘줄근이죠. 근육할 때 힘줄근. 그 다음 합할합의 썸을 빌린 대답답. 그 다음 말마에서 음은 대죽의 썸을 빌린 겁니다. 도타울 독이니까 대죽의 썸을 빌려서 말이 고개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도탔다 이 뜻이 된 도타울 독.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대죽 밑에 절사보다는 관청시. 관청에서 대나무로 뭐 글씨를 쓸 때 등급을 매긴다 해서 무리 등, 같을 등, 등급 등 이렇죠. 다음은 술의 거와 법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법범이죠. 왜 법범이냐? 옛날에는 수레가 출발할 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가기 때문에 아주 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법범. 지금 요즘도 뭡니까? 모범 택시할 때 이 범자를 쓰죠. 그 다음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절부, 부적부. 그죠? 부절은 딱 맞으면은 병사를 내어주잖아요. 재밌는 자죠. 부절부, 부적부. 다음은 밑에 넓을 부에서 음을 빌린 문서부, 장부부. 문서는 양이 많죠. 장부도 많이 쓰고 문서부, 장부부. 다음은 손으로 주판을 놓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회의자, 샘산. 다음 대중 밑에 요염할 요, 몸을 흔들면서 아주 요염하게 웃는다 해서 나온 웃음소자죠. 웃음소 형성자입니다. 문서적은 빌릴 적에서 음을 빌린 옛날부터 책을 빌렸다. 문서적. 다음 피리적은 말미암을 위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관악기죠. 피리로 부는 거죠. 마디절은 곧즉 나아갈 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대나무 마디에서 마디절 또 계절절 되죠. 그 다음 아우제에서 음을 빌린 차례제. 아우가 순서로 이렇게 나무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차례제. 대죽은 대나무 잎과 줄기를 모습을 본뜬 자. 꾀책은 가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나무로 상가지를 던져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꾀책. 쌓을축은 위에 쌓을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무에다 옛날에는 담을 쌓을 때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흙을 쌓았다. 그래서 쌓을축. 담 쌓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대쪽간, 편지간, 대롱관, 피리관, 힘줄근, 대답답, 도타울 독, 무리 등, 같을 등, 법범, 부절부, 부적부, 문서부, 장부부, 샘산, 웃음소. 문서적이죠. 이거는 문서부고 이거 문서적. 피리적. 이거는 피리관이고 피리적이죠. 부절 이거는 뭡니까? 계절절, 마디절, 차례제, 대죽, 꾀책, 쌓을축.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